자, 저희는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요. 네. 그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책을 읽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낮은 지적 수준의 사람들의 책 모임을 이렇게 녹음하고 짓게 되었습니다. 첫 책으로 일단 아벨 까미의 이방인을 선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은. 지적 이방인들. 혹시 그 본격적인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실명을 까지 말고, 이제 요 미팅상에서 서로 부르고 싶은 애칭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좀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뭐로 불러드릴까요? 전 모자라고 불러주시죠. 뭐라고요? 모자요? 네. 예. 한동안 주로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을 거라서. 지금 삭발 중이에요. 예. 네. 뭐라고 불러드리겠어요? 모자님? 저는 야마라고. 네? 뭐라고요? 야마요? 네. 도시입니까? 야마는 산입니다. 네. 산. 일본어로. 일본어로 야마가 산이에요? 네. 그럼 야마돈다는 거예요? 산이 뒤집어진다 그런 의미. 진짜요? 모르겠습니다. 야마. 야마돈다가 머리 돈다. 야마는 머리인 줄 알았어. 야마는 산.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럼 담요로 갑시다. 지금 담요를 넣고 있는 중이라서. 다들 성의가 없어. 예. 저는 그냥 K로 하겠습니다. K. 북구에 사시는 K. 야, 어디 사는지 얘기하지 마. 일단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한 얘기들을 책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책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토론을 각자 이제 주제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는 하겠습니다. 일단 책 얘기를 먼저 하시죠. 그래서 마구마구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방인을 읽자라고 했던 거는 저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세계 문학 전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진기행이고 하나가 이방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번역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가장 좋아하는 번역서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고요. 이 내용이 좋다거나 이 주인공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좋아하는 책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제가 좀 대입이 되었을 때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루키 소설을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그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라든지 여기 나오는 그런 배우들에게 좀 대입돼서 보기 때문에. 메르소요? 네, 그 대입해서 읽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좋았어, 좀 재밌게 읽었었고, 저는 이 책을 읽고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 메르소라는 사람은 굉장히 번아웃이다, 굉장히 힘든 상태다. 왜냐면 감정이 없습니다. 그 25페이지쯤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제는 들어누워 12시간 동안 실컷 잠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너무 피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도 별 감흥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잘 되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결혼하고 싶은지라고 물었을 때 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굉장히 시니컬한 대답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햇빛 때문에 죽였는지 뭐 때문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거는 굉장히 충동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당시에 그 알제리잖아요. 네.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예. 이 상황에 있고 네. 이제 주인공의 메르소는 프랑스 사람이고 네. 이제 그 무어인이라고 불리는 그 알제리 사람인 거죠. 식민지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검사를 만났나? 그랬을 때 아니다 판사를 만났을 때 네. 되게 시니컬하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판사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네. 그러니까 마치 프랑스 사람이 그 알제리 토박인 무어인을 죽인 게 뭐 비일비재하다. 네. 큰일 아니다. 라는 건데 어디에서 갑자기 판사가 갑자기 속이 빡이 도냐면 신을 믿느냐 요거에서 갑자기 이제 빡 돌기 시작하잖아요. 네.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을 네. 믿으면 된다. 네. 근데 계속 안 믿지 않습니까, 메르소가? 예,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진짜로 메르소가 받았던 벌이 뭐냐?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니면 그 절대자를 믿지 않은 것이냐? 예,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거를 좀 깊이 보려고 하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표면적인 거를 보고 그 누군가를 비난을 하거나 그 판단을 해버립니다. 뭐 실제 사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전설적인 어떤 가수가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이 아니라고 어떤 기자가 지금 20년 넘게 쫓아다니고 있죠. 김광석. 네, 거론해도 되나요? 뭐 당연히 해도 되나요? 근데 KBS 나갑니까?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애석하고 그 이상호 기자가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는 거는 기자 정신이긴 하지만 그거 외로 그 김광석 씨의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든지 비난이 저는 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좀 여론전을 어느 정도 좀 펼친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드러난 정황은 그러니까 판결은 그분이 살해를 하지 않았다는 게 명명백백한데도 끝까지 좀 안 믿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살인의 증거를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지 조금 다르죠. 어쨌든 무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유죄라고 하는 거고 아니지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것과 그리고 뭐 너무 그쪽으로 가서 그렇긴 한데 뭐죠? 그 AOA인가? 그 가수들이 뭐 거기 멤버 둘이 싸웠을 때 한 명이 좀 완전 매장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명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매장을 당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이 사람이 말했던 것과 사실이 달랐던 경우가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고 볼 필요도 있고 좀 꼼꼼히 볼 필요도 있고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네요. 야만님. 네. 야마 돌아버리네. 이번 건 때문에 무려 웰라를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제일 투자 많이 하셨네요. 요새 너무 책을 안 읽어가지고 한 책을 안 읽은 지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오디오북으로 그랬죠. 근데 오디오북 안 읽어준다고 그냥 전자책으로 봤어요. 예. 보고 봤는데 일단 3번 정도 봤습니다. 한 번은 그냥 책으로 보고 집에 책이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또 알라딘에서 주문해가지고 건책을 사긴 샀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굉장한 중복 투자. 돈 투자해주시고 그만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엔 사실 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이요? 네. 일단 그냥 첫인상은 까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글을 굉장히 간결하게 잘 쓴다. 아, 맞습니다. 이 보는 내내 글에서 그리고 그런 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거 유명하잖아요. 접속부사가 아예 없대요. 맞아요. 이 책이 접속부사가 없는 걸로 유명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전 약간 이 모임에서 캐릭터를 제가 정해야 될 게 제가 웃음 담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계속 계시니까. 약간 개그캐. 네. 그래서 아까 야마님도 말씀하셨고 뭐 하는데 이거 뭐 읽어보니까 전 그 뭐지 서평도 좀 읽어보고요. 뭐 무식한 티 안 내려고. 그다음에 유튜브 해설도 좀 보고 다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보고 나서 다 느낀 게 메르소에 대한 첫인상. 얘는 쿨병 말기다. 좀 심한 거 아닌가. 네. 사실은 좀 보면서 일단 아까 그 야만님과 약간 반대 입장이라보다 다른 쪽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이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메르소한테? 네.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변호사가 너무 불쌍하다. 변호사가 너무 불쌍하다. 검사가 매우 화가 나겠구나. 네, 그 다음에 마리도 좀 불쌍하다. 네. 말이 불쌍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죽은 아랍인? 이름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어인 네. 나오죠. 그것도 좀 굉장히 잔인하다. 혹시 이게 쓰여진 시대가 확실히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입장으로 쓴 게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의외로 항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거 들으면서 제가 그냥 끄적끄적 쓴 게 첫 질문이 주인공은 왜 이러는가 했어요. 이 새끼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두세 번째 읽으면서 느낀 건 내가 그만큼 통념에 절어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뭐 굉장히 저도 이 회사에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가 많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저를 한번 그런 식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메르소를 보면서 나는 메르소가 답답했다. 왜 답답했나? 내가 통념에 절어 있으니까. 라는 결론을 한번 내봤어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 네. 좋다. 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아직 이해는 잘 안 간다. 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삶이 운명이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거냐, 누군가에게. 메르소는 그냥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정해져 있고 뭔가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으면은 메르소의 삶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게 다 우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그럼 메르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 아닌가? 자꾸 신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보면. 그 재판관이 너 신을 믿으면 사형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게 그 단순히 이제 기독교적인 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절대적 가치를 믿어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메르소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적 가치 같은 거 없어. 네.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못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토론할 때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하고도 많이 비슷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약간 더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더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방인을 봤을 때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서사가 굉장히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무 이야기 없죠. 별 얘기 없어요. 이거 그냥 한 사람이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 갔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사귀고 이제 나쁜 친구랑 어울려서 사람 한 명 괜히 죽이고 그 다음 재판만 듣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예. 피곤하다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피곤하다라는 말이 이제 귀찮다. 네. 망고 다 귀찮다. 그 망고 다 귀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귀찮은 거 치고는 또 되게 여기저기 많이 싸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근데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약간 귀차니즘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죽었는지 오늘 죽었는지도 헷갈려. 그게 누구냐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네. 누군가의 인생에서,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그러니까 자기 엄마, 자기 아빠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정도로 무관심한 거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할아버지가 그 가로질러서 오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형태는 그 의식적 무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난 무관심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현상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물어보질 않습니다. 엄마랑 사귀었다, 사귄 그 노인분이 나오시는데 네. 엄마가 사귀었다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무관심 속에서 이제 그 무관심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삶이라는 것이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우연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연으로 점철된 것들을 우연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거지. 메르소가 신을 안 믿고 절대자를 믿지 않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머니가 죽었다. 어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햇빛에 눈이 부셔서.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않는 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우연성들, 부조리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본인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태도가 지금 현대인의 기본적인 그 태도로 그냥 저는 인식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절대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왕의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종교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른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다 객관화되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객관화되어서 뭔가 모르는 이유로 내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는 이유로 갑자기 코인이 폭등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코인 폭등하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런 우연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를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번외인데 넷플릭스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있거든요. 그거랑 이방인이랑 완전 다른 결인데 되게 안 봤어요. 한데 네. 저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한번 봐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로 너무 애니메이션만 봐가지고. 저는 일단 이번에 이방인을 읽은 게 처음인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세계문학 전집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오만과 편견이라던가 달걀 펜스 동물농장이라던가 여러 개를 모으면서 이제 매달 어떤 책을 살 건지 줄거리라던가 이런 걸 보고 나름 골라서 사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방인을 봤지만 사지는 않았어요. 뭔가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골랐었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서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역시 안 맞았나 보네. 네. 문학적 소양이 많이 부족한가 봐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 그런 식이었었는데
그 작가가 쓴 서문에서부터 그런 영웅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내의 이야기라고 읽는다면 과히 틀리지 않은 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까미 얘기예요? 번역. 네. 아니요, 까미가. 맞죠? 까미가요? 네, 까미가 까미가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맞아요. 까미가 나중에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자기 시대의 예술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대의 예술을 그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서문은 1958년에 런던에서 발간한 영문판의 이방인의 본인이 써서 실린 거고, 서문을 쓴 시기가 53년에서 55년 사이인 거고, 뭐 이 당시에 자신의 작품과 사상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왜곡, 비난에 대응해야 했던 무력으로 추정은 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자신의 소설에서의 주인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이 주인공이 대단히 뭔가 순교자적인 사람이거나 엄청나게 뭔가 선에 있는 위치라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일하게 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 울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소설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시작해서 나오는 메르소의 행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가 이상하지는 않았고, 뭐 사실 계속 요양원에 계셨던 어머니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가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있고 가정도 하고 있고 예상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뭐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이런 게 이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쏴서, 그리고 심지어 네 발을 연이어서 더 쏴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살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이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점도 없기는 하지만 딱히 우연히 무언가에 휘말려가지고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뭔가 불합리함이라던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던가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게 저는 좀 되게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학대하는 장면에서 저는 접을까 말까 끝까지 읽긴 읽어야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시군요. 저는 집에 고양이 2마리랑 개 1마리랑 살고 있어서 주인공의 행동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합리적인 것처럼 굴었다가 되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굴었다가 엄청 감정에 무딘 것처럼 굴었다가 대단히 본인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마리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그 아랍인의 여동생이 맹몽한테 맞고 있어서 막 엄청난 비명소리가 나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감정에 엄청나게 충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총체적으로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뭔가 딱 욕먹기 좋은 스타일. 희생당하기 좋은 캐릭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반대로 휘말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그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 때도 좀 발을 안 담그는 타입인 것 같긴 했었어요. 약간 지금 MZ세대들이랑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약간 지금 MZ세대들이 네. 뭐 그런 쿨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쿨병 예. 말고 진짜 약간 타인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 예, 그 다음에 뭐 필연적인 거 안 믿잖아요. 예, 뭐 그 다음에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예. 약간 메르소도 선박회사 같은 데 다니는 직장인 아니지. 그런데 네 어디 뭐 파리에 가서 그거 뭐 주재원 생활을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거기 왜 가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 가면은 약간 성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리 그 대목에서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얘가 알제리에 살고 프랑스인인데 파리로 가라고 하니까 파리는 더럽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래서 이방이구나. 지금 되게 그냥 뭐랄까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프랑스에도 안 살고 프랑스도 안 좋아하고 뭔가 좀 붕 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이거 이방인이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는구나 그 생각하고 했고 저 이 책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이 보기 드물게 빛을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그냥 특이해서 그런가? 원래 캐릭터가 특이한 캐릭터로 이제 만들려고 이런 장치를 그냥 주는 건가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서 케이님께서 신에 대한 믿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빛이라는 거를 신이랑 동일시한 게 아닐까. 계속 빛에 눈을 찌푸리고 어딜 가나 계속 빛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반사된 빛, 새어 들어오는 빛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거부감을 빛에 대입시켜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